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앞에서 스레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우셨죠? 뭐 스레드의 기본적인 개념들도 배웠고요. 자, 이제 왜 필요한지는 배웠으니까 그 스레드를 정말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바에선 최초에는 메인 스레드 하나만 존재한다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스레드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는요, 여러분들이, 물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메인 스레드 말고 다른 스레드들도 있습니다. JVM 자체에서 돌리는 스레드들도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개발자가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서 일단은 메인 스레드만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스레드의 생성 방법인데요. 생성과 실행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우시는 게 목적인데, 생성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 자체가. 반면에 실행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행하는 방법은 하나인데 이거의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스레드의 클래스를 상속받는 방법입니다.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일단 여러분들은 스레드의 클래스를 만드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 스레드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면 스레드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레드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스레드 객체를 만드는 건데 그 스레드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레드를 상속받는 거죠. 뭐 다양성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얘를 상속받아서 제가 만약에 A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A는 스레드인가요? 맞죠? 그럼 내가 A는 UA라고 만들면 여러분들은 스레드 객체 하나를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A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은 스레드의 상속받은 자식이니까 A는 스레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 부모 클래스 뱃속에는요,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 A라고 하는 클래스,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해서 사용합니다. 이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바로 동시에 일어나야 될 일들을 이 run에서 정의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아까 스레드라고 하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면서요. 물론 적어도 그 컨커런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한순간에 정말 동시는 아니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효과를 보이기 위한 기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후로도 그냥 멀티 스레드는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패러렐리즘이든 컨커런시든 상관없이. 자, 그러면 일단 런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작업들을 여기 런이라고 하는 놈을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딩 하는 겁니다. 이 스레드라고 하는 놈은요, 앱스트랙 클래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클래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A를 상속받은 다음에 런을 정의하지 않아도 문법적인 오류는 안 나요. 이미 스레드 뱃속에서 얘는 완성된 메소드거든요. 미완성 메소드가 아니라.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으면 오버라이딩 하지 않으면 이 A라고 하는 스레드 여러분들이 A는 UA 해갖고 만든 이 스레드를 실행을 시키면 아무런 짓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스레드 안에 있는 런이라고 하는 놈은 정말 아무 짓도 안 하는 놈이에요.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다가 그냥 그대로 쓰면 결국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참 서두가 길었는데요. 결국에는 첫 번째 방법은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를 생성하고 그걸 가지고 객체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클래스가 아니라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론 둘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을 아시게 되면 첫 번째 방법은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 무슨 소리냐면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일단 구현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제가 러너블이라고 써볼게요. 자,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똑같이 A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스레드를 만든 거예요? 러너블을 만든 거예요? 러너블을 만든 거죠. 스레드 만든 거 아닙니다. A라고 하는 건 스레드가 아니에요. 러너블이라고 하는 놈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AA는 UA라고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만든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레드 생성자로 러너블 객체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AA는 UA라고 여러분들이 써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AA는 UA라고 하는 놈은 스레드 객체를 만든 게 아니라 러너블 객체를 만드는 거라면서요. A 자체가 러너블이니까. 그런데 스레드 생성자로 전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자바에서 제공하는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 갖고 스레드는 new 스레드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래 놓고요.
여기에다가 뭘 전달하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만든 러너블 객체 A를 여기다 탕 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스레드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AA라고 할게요. 이건 이름은 다르게 AA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면 이게 결국에는 AA라고 하는 스레드 객체를 만든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뭐가 이상하죠. 아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냥 나는 이 러너블이라고 하는 거 만들지 않고 그냥 얘만 그냥 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다르죠. 왜냐하면 이 스레드 뱃속에서는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긴 하지만 아무 짓도 안 한다면서요. 이렇게 스레드 만약에 생성자로 여기 A라고 하는 걸 전달해 주지 않으면 이 AA라고 하는 이 스레드는요, 실행시켜도 아무 짓도 안 하는 놈일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 A라고 하는 것 안에 결국에는 무엇을 할지를 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 정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러너블이 인터페이스라고 했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뱃속에 미완성 메소드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러너블 뱃속에 있는 미완성 메소드를 A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오버라이딩 해야겠죠. 그 미완성 메소드가 바로 런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라고 하는 클래스는 러너블을 상속받아요. 상속받으면 상속받는 즉시 런이라고 하는 앱스트랙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결국에 A라고 하는 모든 러너블 객체는요, 모든 러너블 객체는 뱃속에 누굴 포함하고 있냐면 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정의한 런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오버라이딩 하지 않으면 오류가 날 테니까.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객체는 런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하고 있는, 뱃속에 정의하고 있는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할 때 생성자로 이 A라고 하는 객체를 집어넣게 되면 원래 스레드 뱃속에 있는 런은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지만 요 넘어온 러너블 객체 뱃속에 있는 런으로 내 뱃속에 있는 런을 바꿔치기 한 그런 객체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얘기가 또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러너블이라고 하는 거 뱃속에 런이 있고요. 그 런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으면 반드시 자식 클래스가 구현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러너블 객체를 스레드 생성자로 넘겨줘서 스레드 객체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스레드 생성이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으나 러너블 인터페이스 상속받으나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고 나면 이제 실행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스타트라고 하는 놈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스타트로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메서드가 스타트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스레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껏 지금까지 만든 건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였는데 왜 갑자기 스레드라고 하는, 스타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요? 여러분들이 런을 호출해도 됩니다. 런이라고 하는 것을 호출해도 되지만 스타트 오류는 안 나요. 오류는 안 나는데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스타트를 호출하는 메서드랑 다릅니다. 이 얘기가 뒷부분에 나오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의사항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재정의한 건 런이지만 스타트를 호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스레드는 딱 한 번만 스타트를 호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스레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트라고 하게 되면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한 번 실행해 놓고 또 내가 실행시키고 싶어요. 이거를 또 실행시키고 싶으면 객체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객체는 스타트를 한 번 하고 나면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었죠. 그 다음에 런 메서드를 정의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아까 객체 생성까지 따지면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my thread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뱃속에는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면서요. 이게 완성된 메서드지만 그놈을 여러분들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레드 뱃속에 있는 건 아무것도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동시에 작업하고자 하는 내용을 스레드 작업 내용 부분에다가 작성해서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레드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객체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객체는 어떻게 만들어요? A는 UA 형태로 그냥 만들면 되는 겁니다. 기본 생성자로. 자, 그러면 지금 mythread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mythread라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경우에 위에 스레드가 있고 상속받은 게 mythread니까 결국에는 mythread는 스레드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적인 표현에 따라서 내가 스레드로 담을 수도 있고 mythread로 담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뱃속에는 start라는 메서드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안에 있는 mythread라고 하는 것 뱃속에서 뭘 실행시키면 되는 거냐면 start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면 되는 겁니다. 모든 스레드 뱃속에는 star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한 걸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기껏 정했는데 왜 run을 정의 안 하고 start를 정의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thread라고 하는 거는 CPU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CPU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thread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또 thread가 또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thread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얘는 CPU랑 얘기해야 되겠죠. 얘도 CPU랑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정말로 thread가 시작이 되려면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메모리를 일부 떼다가 자기가 또 이렇게 분갈을 해야 돼요. 마치 자기가 독립해서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CPU랑 얘기하려면 여기에 스택 메모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CPU랑 주고받고 하는 메모리도 할당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서 실제로 내가 CPU를 사용해야 되니까, 스레드라고 하는 건 독립적으로 CPU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전 준비 과정에다가 run이라고 하는 놈을 실행한 것이 바로 start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티스레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타트를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run 아닙니다. 스타트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껏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run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했어요. 오류 안 난다고 했죠. 그리고 run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 작업 내용이 그대로 여기서 실행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스레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분가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고요.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애초에 스레드를 쓸 거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멀티 스레드를 쓰려고 만든 거니까 런을 호출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런을 호출할 거면 그냥 일반 메서드 만들지 왜 구태여 스레드를 만들어요? 스레드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스타트를 호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스레드의 필요성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비디오라고 하는 프레임을 5개의 프레임이 있었었고요. 자막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티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고 단일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다 보고 나서 자막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멀티 스레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메인 스레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인 스레드예요. 메인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 메인 스레드입니다. 자, 여기에서 SMI 파일이라고 하는 스레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스레드 SMI 파일 스레드는 new SMI 파일 스레드, 이렇게 AA는 new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스레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스레드가 될 거란 말이죠. 그 스레드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이제 스레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얘는 스레드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럼 저 첫 번째 방법으로 클래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뱃속에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했습니다. 거기 안에서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자, 자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쓰여져 있고요. 문자열, 배열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그 다음에 결국에 포문을 이용해가지고요. 포문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하나씩 출력한 겁니다.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200mm 하나의 자막이 나오고 그 다음 자막 나올 때까지 200ms 0.2초 동안씩 잠깐 멈췄다가 보내고 멈췄 동안 보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SMI 파일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 안에다가 run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죠. 그럼 동시에 일어나겠으면 하는 일은 자막을 출력하는 일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단 말이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SMI 파일 점 뭐 한 겁니까? 스타트 했습니다. 그럼 이 스타트 되는 시점에 이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스레드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객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걸 스타트를 하는 순간에 이제 메모리를 할당받아다가 JVM한테 메모리를 할당받아다가 거기에서 이제 CPU랑 얘기할 수 있는 사전 준비들을 다 꺼내놓으면 그 위에서 이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그걸 하고 있는 도중에 어차피 그거는 떨어져서 별도에서 작업이 될 거고요. 동시에. 자, 메인은 그대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신은 1, 2, 3, 4, 5라고 하는 비디오 프레임을 배열로 저장을 하고요. 그걸 똑같이 그냥 포문에서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거는 어떤 스레드가 출력한 거죠? 메인 스레드가 출력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SMI 파일 스레드가 출력한 겁니다.
그런데 얘는 왼쪽에 거 출력하고 바로 이어서 얘는 오른쪽에 출력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자막이 약간 오른쪽에 약간 늦게 나오게끔 하려고 제가 여기다가 0.01초 정도 자막이 딜레이, 비디오보다 조금 늦게 나와서 오른쪽에 써지게 하려고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괜히 대단한 코드가 아닌데 괜히 이런 거 있어서 이게 또 갑자기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출력할 때 어떨 땐 자막이 먼저 나오고 어떨 땐 비디오 프레임이 먼저 나오니까 좀 이쁘장하게 하려고 잠깐 딜레이만 시켜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멀티스레드인데 멀티스레드에서 스레드의 개수가 몇 개죠? 2개입니다. 메인 스레드 하나랑 SMI 파일 스레드 하나.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코드인데요. 조금 그 스레드를 늘려보겠습니다. 자, 메인 스레드에서 아까처럼 메인 스레드에서 자기 일도 하고 스레드도 시작시키니까 조금 코드가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코드를 조금 나눴습니다. 스레드를 생성하고 실행하는데 스레드를 2개 만들었어요. 여기에 비디오 파일 스레드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고 SMI 파일 스레드도 만들었습니다. 자, 방식은 동일합니다. SMI 파일 스레드는 앞에 거랑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비디오 파일 스레드는 아까 메인 함수 안에서 하던 거, 메인 메서드 안에서 하던 것들을 그대로 여기에다 옮겨놨습니다.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죠? 그 중에서 SMI 파일 스레드는 여전히 이 0.01초 정도 조금 늦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디오 파일 스레드 점 스타트랑 SMI 파일 스타트를 시키면 두 개를 스타트를 시키면 말 그대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겠죠. 적어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CPU가 코어가 한 개든 여러 개든. 이해가 가셨습니까?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비디오를 먼저 스타트를 시켰고 SMI 파일을 스타트를 시켰기 때문에 자막이 뒤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 그렇죠. 두 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SMI 파일 스레드라고 하는 놈을 위쪽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요,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SMI 자체가 0.01초의 딜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나올 거예요. 자, 결국엔 앞에 거랑은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스레드가 총 몇 개 돌아가는 겁니까? 메인 스레드 돌아가고요, 비디오 파일 스레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SMI 파일 스레드가 돌아가겠죠.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 아주 개념 배울 때 처음 스레드 첫 번째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시점에서는 스레드가 몇 개예요? 요 시점에서는 스레드가 하나죠. 메인 스레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시점은 하나죠. 객체만 만들어졌지 아직 스레드가 스타트한 적이 없으니까 스레드는 여전히 메인 스레드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럼 비디오가 스타트 되어진 이 시점에서는 스레드가 2개가 될 거고요. SMI 파일 스레드가 스타트된 이 시점에서는 스레드가 3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될 때는 항상 메인 스레드 하나였다가 나중에 이렇게 스레드들이 스타트가 될 때마다 스레드들이 하나씩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개념상으로 여러분들은 스레드를 만들기 전에 러너블에다가 런을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런이라고, 내가 무슨 일 할지를 런에다가 정의한 다음에 스레드 생성자로 넘겨주는 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으니까 임플리멘트라고 쓰셔야 될 거고, 여기 뱃속에는 런이라고 하는 미완성 메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런이라고 하는 놈은 오버라이딩 해야 되겠죠. 이건 똑같습니다. 스레드의 작업 내용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스레드를 만든 거예요? 러너블을 만든 거예요? 러너블 만든 거라고 했죠. 러너블의 역할은 뭐냐면 말 그대로 런의 기능을 정의한 인터페이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요. 런의 기능을 정의한 객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럼 일단은 이 러너블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아니, 러너블 인터페이스라면서 어떻게 객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일반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러너블이 되는 거고요. 러너블 인터페이스 상속받아서 마이 러너블이라고 하는 놈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마이 러너블이라고 하는 건 일반 클래스잖아요. 얘는 객체 만들 수 있죠. 근데 마이 러너블은 러너블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는 건 러너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 러너블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러너블이라고 부르던 마이 러너블이라고 부르던 다형적인 표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든 객체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 스레드는 유 마이 스레드라고 하는 것 여기 안에다가 넘겨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R이라고 하는 거 뱃속에는 누가 있는데 이 런이라고 하는 놈이 정의가 되어져 있다고요. 결국에는 마이 러너블이라고 하는 객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뱃속에 런을 품고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스레드 뱃속에 있는 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놈이니까, 자바에서 제공하는 스레드 뱃속에 있는 것, 그 런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 R을 여기다 쾅 하고 집어넣어줌으로써
실제로 이 스레드에 아무 짓도 하지 않는 그 런을 교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동일합니다. my thread라고 하는 것에서 스타트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결과는 동일하게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번에는 또 다른 설명으로 해놓은 건데요. 실제로 런어블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스타트를 바로 호출할 수 없는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스타트는 네,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하죠. 그러니까 런어블 객체 뱃속에 스타트가 없어서 그냥 스레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런어블 객체 뱃속에 스타트를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런어블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뱃속에 미완성 메소드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그 놈을 상속받은 놈은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대해서만 재정의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라고 메소드가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얘기가 오히려 더 길어졌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런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하고 있는, 품고 있는 놈이다. 그래서 그거를 스레드 객체한테 생성자를 넘겨주고, 스레드 객체 뱃속에 있는 스타트를 사용해서, 스레드 뱃속에 그 스타트가 있고, 스타트가 결국에는 메모리를 할당받거나 동시에 CPU를 사용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메서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스레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스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레드라고 하는 모양을 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앞에랑 똑같은 예제인데요. 그거를 나누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스레드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런어블 객체를 만들었어요. 이 부분만 달라지는 거겠죠. 자, 런어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SMI 파일 런어블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클래스를 찾아야겠죠. 생성자를 가진 클래스를 찾아야겠죠. 자,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런어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임플리멘트라고 썼습니다. 나머지 안에 코드는 앞에 거랑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SMA 파일이라고 하는 런어블이라고 하는 놈은 말 그대로 런어블 객체죠. 아까 런어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라 그랬었죠? 뱃속에 런을 정의하고 있는 메서드죠. 무슨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 그럼 이 SMI 파일 런어블이라고 하는 거 뱃속에는 어떤 런이 정의가 되어져 있을까요? 이게 여기서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기능을 런으로 정의하고 있는, 이 런으로 정의하고 있는 런어블 객체를 여러분이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스레드를 빌려야겠죠. 스레드는 new thread 하고 나서 기본 생성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런을 품고 있는 그 런어블 객체를 넘겨줘야지 이 스레드라고 하는 놈 뱃속에 있는 아무 짓도 안 하는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대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thread.start 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CPU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넘겨줬던 SMI 파일 런어블이라고 하는 거 뱃속에 있는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그 스레드 위에서 동작을 할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메인 함수는 또 메인 함수대로 비디오 프레임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도 두 가지의 일을 각자가 나눠서 했죠. 왼쪽에 비디오 프레임 1, 2, 3, 4, 5를 출력했던 건 메인 스레드고요. 오른쪽에 자막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하는 걸 출력했던 건 여기 있는 SMI 파일 런어블의 안에 있는 런으로 정의된 스레드가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요 스레드죠. 요 스레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쵸? 네, 예. 자, 그러면 앞에서랑 동일하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가 너무 또 복잡해지다 보니까 아예 각자 해야 될 일들을 각각의 런어블로 만들어 놓고 메인 함수에서는 그거를 그냥 출력만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죠. 이 런어블, SMI 파일 런어블이라고 하는 건 동일합니다. 런어블 객체 두 개 생성한 다음에 스레드 객체를 생성할 때 이때 각각의 SMI와 비디오라고 하는 런어블 객체, 런을 품고 있는 어떤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걸 정의하고 있는 놈을 각각의 생성자를 이렇게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스레드를 시작을 해줬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앞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고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메인 함수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저 앞에서 방법 1에서 본 거, 지금 방법 1을 보고 있는 거죠. 런어블을 이용하는 것. 방법 1에서 본 거랑 또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건 누가 하는 건가요? 이건 비디오 런어블이 한 거죠. 이 런에서 실행이 된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스레드 중에서 두 번째 스레드가 이렇게 한 거겠지만, 얘가 스타트한 거겠지만, 그 스레드 안에서 돌아가는 런은 지금 이 런이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오른쪽에는 자막이라고 하는 놈은요,
이 런이 실행이 된 거고요. 그 런이 실행될 수 있는 스레드 공간은 당연히 요 스레드 1이라고 하는 스레드가 만들어서 줬겠죠. 이해가 가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스레드의 개수를 모두 써라라고 한다면 메인, SMA 파일, 비디오 파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스레드 1과 스레드 2가 되는 겁니다. 마이 스레드 1, 마이 스레드 2. 자, 이번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러너블의 경우에는, 자, 이때는 익명 이너 클래스, 지금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스레드는 뉴 스레드 하고 나서 원래는 여기에 러너블 객체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러너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잠깐 보시면, 자, 여기 좀 지우고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러너블 객체를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면 러너블 객체를 먼저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러너블 객체를 스레드의 생성자로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보세요. 내가 new 하고 나서 만들었던 요 객체, 여기 1번입니다.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2번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new라고 하는 놈, 요 놈 가지고 그냥 바로 여기 땅 하고 집어넣으면 안 돼? 됩니다. 그렇게 집어넣어도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SMA 파일이라고 하는 러너블이라고 하는 놈은 러너블을 상속받아서 이렇게 클래스로 정의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익명 이너 클래스라는 걸 배웠잖아요. 인터페이스의 객체도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위 클래스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바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문법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면 그거는 스레드를 보실 게 아니라 익명 이너 클래스 파트를 다시 한번 보시고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엔 이거죠. 스레드, 마이 스레드, 와는 뉴 스레드 하고 나서 여기에는 러너블 객체가 와야 되는데 뉴 러너블, 러너블 인터페이스라면서 객체 못 만들잖아. 그래서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을 쓴 겁니다. 중괄호라고 쓰시고요. 거기 안에다가 미완성인 메서드 런이라고 하는 놈을 완성시켜줬죠. 여기 안에다가 오버라이딩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클래스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자, 오른쪽에도 똑같은 거니까 오른쪽에 대한 설명은 뭐 똑같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레드를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으로 만든 다음에 바로 스타트를 시키면 훨씬 앞에보다 간단하죠. 훨씬 앞에보다 간단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세 번째 케이스인데 이게 훨씬 간단하다라고 하는 게 하위 클래스들을 일부러 러너블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고도 한 방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스레드 생성자로 바로 넘겨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이때는 스레드가 몇 개 시작하나요? 똑같이 3개죠. 메인 스레드가 있고요. 마이스레드 1이라고 하는 놈이 스타트가 됐을 거고 마이스레드 2가 스타트가 됐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스레드가 3개까지 돌아갈 겁니다. 그럼 멀티스레드 환경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이제 스레드의 객체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셨고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셨습니다. 둘 다 사용 빈도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둘 다 당연히 다 아셔야 되고요. 특히나 러너블에서 배운 마지막 예제, 이런 익명 이너 클래스 형태로 사용하는 방법들은 코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앞에 문법 체계가 없으셔서 아직 요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꼭 익명 이너 클래스 파트에 대한 문법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코드가 완벽하게 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스레드를 배우는 거지 익명 이너 클래스를 배우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